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애플 비전 프로와 함께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아파갖고 골골대냐고 방에 틀어박혀서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장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프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패스스루라고 하는 형태의 바깥 화면을 카메라로 바라보면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식의 기기입니다. 시선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앱스토어 이거, 세팅 이거 이런 식으로 내가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선택해서 튀어나오고 손으로 꼬집으면 실행하게 되는 이런 색다른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는데 창 사이즈도 바라보고 줄이면 줄어들고 앱도 이렇게 멀리 보냈다가 가까이 당겨왔다가 하는 방식으로 손동작만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공간 컴퓨터라는 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한정 제품이고 영어밖에 안 되지만 검색 같은 경우에 마이크를 쳐다보면 바로 음성 검색이 되거든요. NAVER 네이버 사전을 내가 받아야겠다 하면 get을 꼬집어주면 받을 수가 있는데 좋았고 재밌었던 게 바로 홍채 인식을 통한 옵틱 아이디입니다. 암호를 누를 필요 없이 앱을 받을 때도 이걸 2번 눌러주면 딱 드르륵 탁 하고 앱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차피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는 기기라서 대상을 쳐다보니까 실패에 날 일이 거의 없이 굉장히 빠르게 보안 인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옵틱 아이디 사용성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일단 마음에 들었고 대상이 복잡하게 나뉘어져 있는 걸 골라야 될 때는 좀 명확하게 봐줘야 된다는 점이 살짝 귀찮습니다. 하지만 Geographical mile. 상당히 정확하게 찝을 수 있는 건 맞고요. Siri, open notes. 네, 이렇게 나왔죠? 이 내용을 내가 가져가야겠다 할 때 선택해서 요걸 땡겨가는 정도의 정밀성도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끌어가는 것도 됩니다. 이게 돼요. 이게 돼서 이 노트에다가 넣어주면 들어갑니다. 허공에 휘젓는데 이어져 가는 아이패드에서 했던 느낌의 작업을 이렇게 허공에서 띄워서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저는 스크롤이 사실 좀 제일 귀찮긴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위아래로 내려가긴 하는데 이게 손목으로 하면은 손목이 좀 아프고 팔을 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라 이게 살짝 귀찮은 부분이 좀 있는데 이렇게 멀리 띄워서 눈과 손으로 조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까이 당겨서 쓸 때가 오히려 저는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가까이 당겨서 이걸 이렇게 낮추면 기울어집니다. 낮추면 기울어지거든요. 자, 이것도 이런 식으로 낮추면 기울어져요. 내가 바라보는 느낌으로 기울어지는데 이때 손으로 이게 돼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갖고 굉장히 부드럽게 지금 아이패드를 대형 화면으로 놓고 보는 느낌으로 손으로 스크롤이 됩니다. 물론 실시간으로 눕기를 따주고 있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내 형상을 띄워주는 정도까지 됩니다. 물론 이것도 더 키워서 이렇게 보다가 두 손가락으로 이게 됩니다. 아니 반응성이 진짜 놀랍거든요. 오히려 멀리서 볼 때보다 저는 이렇게 가까이서 당겨서 볼 때가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뉴스 이렇게 들어가서 볼 때 그냥 아이패드 감각 그대로예요. 요거를 당기면 이게 난 너무 충격적이어서 카피 여기다가 원격으로 페이스트 들어갔죠. 아니 이게 이 하이브리드한 조작성이 미래감을 느끼게 합니다. 다만 키보드 부분이 아직 한글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매번 사실 이렇게 허공에 치는 건 귀찮긴 합니다. 한 손가락씩밖에 안 되고 여러 개를 눌렀을 때는 인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약사항이 있다. 저도 이전에 퀘스트2, 퀘스트3, 피코4까지 다 써봤는데 이렇게 바깥이 패스스루로 보이는 경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 비전 프로의 패스스루는 사실 퀘스트3보단 훨씬 더 좋아요. 생각보다 볼만해요. 생각보다 볼만해서 손을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리얼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여러모로 아직 기술적인 한계를 느끼게 해요.
돼요. 이 디스플레이가 보여줄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낮은 화질로 바깥 세상을 봐야 되다 보니까 퍼져 보입니다. 노이즈감도 껴요. 아이폰 카메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아이폰이 좀 구형 기종인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거는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답답함은 덜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어쨌거나 화질이 불만족스럽다. 패스스루가 많이 발전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와닿고요. 또 이렇게 빨리 움직였을 때 잔상해지는 모션 블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살짝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어두워지면은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둡게 보이고, 그렇지만 이건 패스스루의 문제고, 일반적인 작업을 볼 때나 손 조작을 하는 거나 요런 거는 가능합니다. 어두워도 조작은 다 가능해요. 또 이번에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바로 시야각입니다. 요 정도 꽉 채워서 보는 느낌 정도의 시야는 다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손을 뻗었을 때, 이렇게 옆으로 갔을 때 요 정도가 되면 옆에가 안 보입니다. 옆에가 안 보여요. 지금 손도 이렇게 요 정도 되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요 정도 내가 바라보는 시야가 보인다는 거죠. 까만 테두리가 있는 느낌이 난다. 그런데 어차피 컨텐츠를 바라본다거나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거나 정면 위주로 사람이 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않고, 바깥에서 만약에 이걸 써야 된다 한다거나 할 때는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한 이런 모든 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화질입니다. 환경을 바꾸면 지금 호숫가로 바뀌었는데 끝내주거든요. 진짜 끝내줍니다. 지금 비가 살짝 오고 있는 호숫가가 보이는데 어머, 화질이 진짜 미쳤어요. 매번 쓸 때마다 사실 불편함이 많이 있지만 감탄하게 되는 게 화질 때문에, 화질이 진짜 너무 좋아서 이런 환경 보는 재미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패스스루를 볼 때보다 환경을 띄워놓고 볼 때의 시각적 만족도는 더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다른 환경으로 바꾸면 우! 아, 진짜 화질이 미쳤어요. 화질이 진짜 너무 좋아갖고 환상적입니다. 진짜 화질은 환상적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게 마치 내가 지금 다른 세계를 이 안경을 통해서 훔쳐보고 있는 느낌도 살짝 듭니다. 자, 이걸 다시 다이얼을 돌려서 원상태로 우! 기존에 모기장 같이 막 이렇게 픽셀이 져갖고 사실 뭐 사진을 본다거나 영상을 본다거나 웹사이트에 글씨를 읽는 것도 만족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기 시작한 최초의 기기라고 봐도 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찍었던 사진들인데, 이게 내가 아이폰으로 찍었던 사진들이 일단 동기화돼서 그대로 나온다는 거, 첫 번째 엄청난 장점이죠. 눌러서 보면 이게 초고화질로 나오는데, 대형 사진을 인화해서 공중에 띄워놓은 것 같이 보이는데, 세로 사진을 이렇게 크게 본 적 일상에서 없었잖아요. 세로 사진은 진짜 꽉 차게 너무 크게 볼 수도 있고, 넘겨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확대하고 싶으면 요렇게 당기 아니, 이 사진을 볼 때 만족감이 진짜 미쳤고요. 제가 머물렀던 방인데 당겨와서 밑으로 놓은 다음에 손으로 넘겨보는 거 됩니다. 손으로 넘겨보는 거 돼요. 손으로 넘겨보는 거 되고요. 정말 생생합니다. 한쪽 눈당 4K 이상의 마이크로 OLED를 탑재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DCI P3 92% 광세격 기준입니다. 2400만 픽셀의 어마어마한 픽셀들을 지금 담고 있는 거거든요. 단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 역시 이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의 퀘스트 3를 저도 써봤지만 LCD입니다. 퀘스트는 LCD예요. 그리고 해상도가 훨씬 낮아요. 그리고 색표현도 sRGB 100%급의 일반 세격이었는데 스펙이 정말 완전 다르다고 할 수가 있고, 보이는 결과물도 완전히 다릅니다. 유튜브 같은 걸 보고 싶을 때도 4K 재생 사파리에서 다 되거든요. 초고화질로 스크린을 볼 수가 있고, OLED의 이 엄청난 명암비 그대로 전해집니다. 아우,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이렇게 진짜 초대형으로 키울 수도 있고, 그리고 특징적인 게 이전에 다른 기기에서 안 됐던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바로 HDR인데 4K 60프레임 HDR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HDR로 재생시키면
빛 표현과 더불어서 색감이 기가 막힙니다. 색감이 기가 막히게 나오는데 애플이 HDR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다. 다만 단점은 이렇게 인터넷상에 있는 180도 영상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현재 사파리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D로 나옵니다. 일반적인 2D로 나와서 요거는 다른 VR 앱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향후에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유튜브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됩니다. 이것도 오히려 사실 비전 프로의 강점이에요. 퀘스트 같은 걸 써보셨던 분들은 알 텐데 퀘스트 브라우저에서 넷플릭스 재생이 안 됩니다. 전용 앱이 있는데 진짜 옛날 거 그대로라 화질이 되게 낮게 나오거든요. 근데 비전 프로는 사파리를 통해서 넷플릭스 재생이 정상적으로 돼요. 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갔고 돌비 비전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넷플릭스를 보기 때문에 사실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오히려 화질이 좋아서 볼맛이 나는데 그렇지만 전용 앱이 나와줬으면 하는 부분은 있어요. 바로 다운로드 때문이죠. 향후에 비행기를 통해서 본다거나 네트워크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웹브라우저 버전에서 다운로드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아쉬움은 있지만 현재 넷플릭스는 정상적으로 고화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뽕 뽑을 수 있겠다 라고 느꼈던 부분은 바로 3D 영화예요. 디즈니 플러스에 아예 3D 섹션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리밍하는 영화 중에서 3D 영화 되는 것들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회원이면 이 3D 영화들을 초고화질로 볼 수 있어요. 진짜 초고화질인데 최신작들도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봤을 때는 다 3D로 나왔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잘 되지만 몇 개는 한국 DB로 바뀌면서 2D로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쉬운데 지금 한국에서도 일부는 3D, 일부는 2D로 나오고 미국에서 보면 여기 있는 건 다 3D로 나옵니다. 알라딘 같은 경우는 3D로 나오거든요. 4K에 돌비 비전에 돌비 애트모스까지 다 된다라고 나오는데 저작권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비가 영화 화면비에 맞춰서 바뀌어요. 지금 영화 화면비에 맞게 길게 바뀌었죠. 그래서 영화마다 화면비가 바뀝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너무 좋은 부분이고 특히나 디즈니 플러스는 신경을 많이 썼다고 느끼는 게 전용 환경 기능이 있어서 아예 이렇게 어벤져스 타워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볼 수도 있습니다. 전용 컨텐츠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애플 TV 앱에 애플 이머시브라고 해갖고 이렇게 몰입형 영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 외에도 3D 무비 컨텐츠가 아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신작들을 내 마음대로 볼 수가 있다는 거. 사실 이 부분이 정말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3D 영화를 내 집에서 보고 싶은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최신작도 걱정 없이 보면 되니까 미국 스토어 기준으로 구매는 14.99달러고 렌트, 빌리는 거는 3.99달러입니다. 가격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저도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 매드맥스를 구매를 해봤는데 이렇게 누르면 3D로 볼지 2D로 볼지 고를 수도 있고요. 애초에 저는 사실 비전 프로를 살 때부터 이걸로 대단한 일을 한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한텐 이거는 완전한 엔터테인먼트 기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만족했습니다. 기존의 어떤 기기보다 월등히 화질이 좋다. 지금 티저 영상 한번 띄워봤는데 앞줄, 중간, 멀리 이렇게 자리를 이동할 수도 있고 줄여서 와 사이즈는 물론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있어서 진짜 초거대 사이즈 영상 보는 거 다 됩니다. 영상 볼 때 진짜 개쩝니다. 영상 좋아하는 사람들은 만족할 수가 있는 그런 기계다. 꼭 3D 영화가 아니더라도 화질이 너무 좋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산에서 영화 펼쳐놓고 보면은 초현실적이에요. 이 초현실적인 이 몰입감 진짜 미쳤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사실 저는 예전에도 한번 데모를 해봤을 때도 너무 좋았는데 이번에 오히려 이렇게 써보면서 진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추가로 사운드입니다. 이게 공간 음향을 재생해 주거든요. Siri, Open ChatGPT. 챗GPT 쓸 수 있는데 설날 연휴에 할 만한 창의적인 일이 뭐가 있을까? 셋업 장소를 온라인으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멀리 하면 저기서 나는 소리가 나요. 땡기면 예술을 경험할 수 여기 소리가 나. 있는 어머나 이게 정말 자연스러워요. 전통
소름 끼칠 정도로. 머리 위에 있으면 머리 위에 소리가 나고, 어머, 이게 미쳤어요. 집안을 새롭게 꾸며 어머, 소름 끼쳐. 아니, 이게 방향뿐만 아니라 거리감까지도 이게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멀리 있다는 느낌, 뒤에 있다는 느낌, 가까이 있다는 느낌 다 시뮬레이션이 되는데 이게 미쳤고요. 그리고 사운드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대사 같은 것도 시원하게 들리면서 전반적으로 오픈된 느낌이 나요. 와, 이게 사운드가 음성이 되게 또렷하게 들리면서 이렇게 들리거든요. 와, 이게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와. Can you find the wolves? 와, 너무 좋아. 이걸로 4K 영화, 3D 영화 한번 보면은 굉장한 만족도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는 큰 만족도가 있다. 그런데 단점은 이게 소리가 샌다는 겁니다. 소리가 새요. 이만큼 오픈된 사운드가 나니까 당연히 소리가 새는데, 그래서 에어팟을 같이 쓸 수가 있는 거고, USB 스테레오 모델이랑 무손실이 됩니다. 그리고 초저지연 모드로 동작을 해요. 아, 이거 인상적이었는데, 에어팟이 연결됐다고 지금 나오죠. 에어팟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 노이즈 캔슬링이랑 적응형 모드 이런 거 다 똑같이 나오고요. 기존에 애플 기기에서 쓰던 익숙한 게 다 나오는데 지연 속도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지금 에어팟을 쓰면서도 쾌적한 지연 속도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앱 같은 걸 켜도 효과음 같은 게 되게 뒤에 들린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에어팟뿐만 아니라 로지텍 MX-Key 미니 4 맥인데 정상 인식 됩니다. 애플 키보드만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트랙패드와 함께 정상 인식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트랙패드 연결되어 있고 MX-Key 미니 연결됐다고 나오죠. 커맨드 H 부르면 홈이 뜹니다. 홈이 뜨고요. 커맨드 스페이스 누르면 스팟라이트이 나와요. 아, 이게 저는 감동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검색 기능도 된다. 내가 기존에 맥을 써봤던 사람, 내가 아이패드를 써봤던 사람이면 그냥 쓰던 단축키 그대로 쓰면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명령 쳐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런 인터넷을 본다거나 할 때는 트랙패드 쓰는 게 훨씬 편하니까 커맨드 누르고 있으면 아이패드처럼 단축키도 그대로 다 알려줘요. 진짜 아이패드 기분으로 쓸 수가 있다. 커맨드 Q 누르면 닫게 되고요. 전용 앱들은 600여 가지 정도 있고, 검색을 했을 때 비전 앱이라는 세션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아이폰과 아이패드 앱에서는 결과물들이 나오거든요. 네이버 지도 같은 것도 이미 되고 기존의 서비스들을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다만 카카오톡은 없다는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아이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 아이폰 쓰는 친구들이나 가족들하고는 비전 프로 상태에서 대화를 다 그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 텔레그램도 됩니다. 전 텔레그램을 많이 쓰는 편인데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할 수 있어서 카카오톡이 없는 아쉬운 부분들은 요렇게 좀 상쇄를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특히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라이트룸이 여기서 된다는 거거든요. 내 사진을 진짜 초거대 화면으로 놓고 작업해보고 싶다거나 한 적 있을 거잖아요. 아이패드판 느낌으로 그대로 쓸 수가 있는데 화질이 워낙 좋으니까 사진 작업하는 재미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트랙패드로 편하게 이렇게 보면서 작업하고, 내보낼 때 에어드랍이 되니까 그냥 진짜 아이패드 아니면 맥에서 작업한 기분으로 그냥 에어드랍이 되니까 왔습니다. 바로 그냥 비전 프로로 아무도 볼 수 없는 나만의 공간에서 초대형 화면 스크린으로 사진 보정을 할 수가 있다. 자체 카메라로 대상을 찍을 수가 있는데 사이드 버튼을 누르면 바로 카메라가 뜹니다. 이 상태에서 누르면 사진을 찍고 비디오 모드로 바꾸면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3D 사진, 3D 비디오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재밌는데, 제가 호텔방을 3D로 찍은 거거든요. 옆으로 움직이면 안 보이던 부분들까지 보여요. 안 보이는 부분들까지 보이고, 확대를 누르면 이렇게 이머시브하게 사진이 확 튀어나오는데, 다만 패스스루처럼 해상도만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보는 데는 굉장히 재밌고 충분히 볼만하고, 퀘스트로도 공간 영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해드렸는데, 햄버거가 지금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너무 다릅니다. 기본적인 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화질도 그렇고, 개인이 3D로 된 뭔가를 봐야 될 때 현재로서는 진짜 가장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어쨌든 근데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키웠을 때
해상도가 낮습니다. 해상도가 낮아서 가운데 부분만 선명하고 나머지는 좀 뿌옇게 나옵니다. 초대형 화면으로 볼 수 있을 만큼의 공간 비디오는 안 되지만 어쨌거나 입체 느낌은 재미있다. 그리고 비전 프로의 전면부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해서 페르소나라고 이렇게 제 모습을 닮은 캐릭터를 캡처를 해서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는데 요게 사실 요즘 뭐 불쾌한 골짜기다 뭐 말도 많고 결과물 자체는 사실 상당히 리얼하긴 합니다. 스튜디오 조명도 줄 수가 있고 색 온도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좀 밝은 톤으로 바꿀 수도 있고 안경도 사실 쉬운 거거든요. 없는 거랑 쉬운 거랑 이렇게 내가 만들 수 있는 건데 이런 줌 같은 거를 켰을 때 이 페르소나가 저를 대신해서 이 미팅에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쓰게 되는데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야 있죠. 그냥 난 이 시야를 이용해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것도 선택권을 줬으면 좋겠는데 페르소나를 보여줘야 된다 아니면 그걸 꺼야 된다라는 게 앞으로 좀 버전업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기존의 뭐 VR 기계들은 VR 게임으로 어필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비전 프로는 사실 게임을 그렇게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조작 체계 자체가 진동이 오는 컨트롤러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경험이 어떨까 했는데 생각보다 의외성을 찾을 수가 있는 게 컷도로프 게임을 해보는데 진짜 의외의 가능성을 느낀 게 쳐다보고 손으로 꼬집으면 이걸로 잘라서 아니 이렇게도 게임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좀 발상의 전환? 좀 신선한 충격이 좀 들었고요. 골골대면서도 정말 재밌게 했던 게 신스라이더인데 화면 공간 안에 게임이 떠서 내 손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요. 내 손이 이렇게 바뀌어서 음악에 맞춰서 라이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니 이게 화질이 미쳐갖고 이 화질이 좋은 것만으로도 이렇게 몰입도를 줄 수가 있구나 해서 너무 재밌더라고 이거. 춤추는 기분으로 너무 화려해갖고 이거 비트에 맞춰서 하면 땀 좀 빠집니다. 이제까지 VR 게임들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진짜 큰 부분이 화질이었구나 라는 거를 이번에 비전 프로 쓰면서 많이 느꼈어요. 와 진짜 화질이 정말 중요해요. 물론 추가적으로 막 진동이나 이런 또 체감할 수 있는 이펙트가 있는 컨트롤러도 나오면 좋겠는데 일반적인 게임들은 듀얼센스 컨트롤러도 할 수가 있어갖고 같이 일단 쓸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큰 가능성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3D로 되어 있는 증강현실 포맷을 내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다는 건데 아이폰 실물 같은 거를 키워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이폰이 초거대가 돼갖고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어머나 기존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AR로 봤던 거랑 또 다른 차원의 경험을 비전 프로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서 앞으로 3D 포맷을 통해서 제품을 살펴본다는 부분이 또 다른 차원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밌어요 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맥과 연계되는 건데 맥을 지금 바라보면은 커넥트가 뜨거든요. 그래서 커넥트를 해주면 4K로 이렇게 4K로 화면이 떠올라서 화질은 정말 좋습니다. 화질 정말 좋고 이걸 통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너무 신기한 게 파이널 컷에 실시간 프리뷰가 이게 미쳤어요. 실시간 프리뷰가 이렇게 되네. 지금 이게 유선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 무선으로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지금 프리뷰가 된다는 게 매끄럽게 영상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거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가상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잘 되나 싶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미쳤어요 이거. 사실 멀티 디스플레이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가상 데스크탑의 한계는 하나만 띄워준다는 거죠. 사실 저는 그래도 충분히 쓸만하다고 느낀 부분이 비전 OS 앱들, 아이패드 OS 앱들과 함께 쓸 수가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새로운 키노트를 하나 여기서 지금 만들어서 도형 툴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를 내가 이렇게 불러온다 해서 이 오브젝트를 이렇게 키워서 요거를 갖고 와서 색을 좀 칠해볼까? 이렇게 해서 그림자 좀 주고요. 요 오브젝트를 내가 맥에 있는 포토샵에 쓰고 싶다 하면 요거 옆으로 좀 놓고 끌어가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끌어가는 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복사해서 여기다가는 붙여넣긴 됩니다. 붙여넣기 이렇게 들어가요.
서로 넘나들 수가 있습니다. 서로 복붙이 되기 때문에 같이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고 커서는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맥으로 작업하고 있는 트랙패드가 이 비전 OS에 있는 앱들을 조작할 수가 있어서 나이스! 이런 게 됩니다. 맥에 있는 조작 체계를 떠나지 않고 이 두 기계를 넘나들고 있는 거예요. 시계가 필요하다. 그럼 시계를 띄워서 한 구석에다가 띄워놓으면은 작업 시간을 확인할 수도 있고, 이 음악은 사이드에 놓고 들으면 되니까 사실 이 여러 가지들을 다 배치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공간 안에 이 여러 가지들을 다 같이 쓰게 된다. 공간 컴퓨팅이라는 말이 와 닿는다. 그리고 참고로 한글 입력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꼼수는 가능합니다. 꼼수로 가능한 게 구글 검색 같은 거에 키보드를 누르면 여기 한국어 키보드가 나와서 요걸로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 상태에서 써도 들어갑니다. 여기서 필요할 때 복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꼼수가 있고요. 또 예전에 제가 아이코라는 앱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게 비전 OS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받아쓰기는 한글로 다 됩니다. 저는 지금 애플 비전 프로를 이용해서 말을 해보고 있고 그거를 지금 받아쓰기를 해줄 건데 한국어로 말을 해도 다 받아쓰기가 되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되죠? 복사해갖고 페이지스 여기다가 붙여넣으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최대 단점은 무게입니다. 무거워요. 좀 적응이 돼서 그래도 쓴다 하지만 뭔가 마음 편하게 경쾌하게 쓴다 이런 감각이 아니라서 큰 진입 장벽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지금 인터넷상에서 마개조를 해갖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편해진다거나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다른 서드파티 액세서리들로 조금 더 머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나오면 지금보단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또 배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외장형으로 쓰잖아요. 요게 2시간에서 3시간인데 아직 현재 기술력의 한계가 이런 부분에서 있다라는 게 느껴져서 저는 아예 그래서 그냥 롱 케이블을 방에다 깔아놨습니다. 메타퀘스트 쓸 때부터 그 습관이 돼서 집에 롱 케이블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항상 꽂고 살아요. 예. 아직 타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미국에만 나와 있는 제품이지만 한국에 나와 있을 때는 또 많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사이사이에도 제가 써보면서 계속 재밌는 얘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